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만나볼 차는 벤틀리 플라잉 스퍼 V8입니다.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시점은 지금부터 일주일 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영상은 일주일 전에 찍힌 영상일 겁니다. 어떤 점이 특이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개하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제가 타봤던 W12 엔진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에서는 엄청난 예술적인 감각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헤드램프는 보석을 보는 듯이 반짝반짝해요. 이 안에 셔터들이 있잖아요. 이 셔터들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빛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첨단의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최첨단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벤틀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S클래스 새로 나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요. S클래스가 넘지 못하는 그 럭셔리의 영역이 있죠. 이 롤스로이스라든지 벤틀리만 갖고 있는 그런 영역, 그 영역에 올라서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뭐 메르세데스 벤츠 구입해서 타보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와라,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프리미엄을 넘어서는 럭셔리의 영역에 들어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지 같은 것도 있지. 이거 반짝거리는 거 봐. 와, 이거를 플라잉 B라고 하죠. 이 플라잉 B가 이제는 야, 다시 나오라고. 네. 벤틀리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했는데 보닛도 알루미늄, 이쪽도 알루미늄. 그런데 이 알루미늄을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어서 팬더부터 헤드램프까지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벤틀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떤 점이 좋으냐, 여기에 파팅 라인이 하나도 없죠.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로 연결되고 슬릭한 느낌이 드는 아주 독특한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다른 메이커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기 위해선 하이드로포밍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 하이드로포밍을 이용해서 이렇게 큰 부위를 만들어내는 거는 벤틀리 정도 되는 아주 비싼 자동차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보통 자동차에서는 이런 식의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언저리에 스크래치가 생겨도 이만큼을 바꿔야 되는 거죠. 범퍼를 톡 부딪히게 되면 이만큼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벤틀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자동차 회사 아니면은 부품을 나누지 않고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든다, 이거 저도 못하겠네. 에이, 저도 못하겠어요. 네, 엄청나게 비싼 팬더 범퍼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외관에서 봤을 때 아주 놀라운 점들은 여러 가지로 이어집니다. 어떤 점이 이어지냐면요, 여기에 지금 측면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서 많이 보셨다고 하면 약간 소나타 같은 느낌 약간 너무 불경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약간 그런 라인이 느껴진다면 어쩌면 돈커볼케와 이상엽 디자이너가 이쪽 이 벤틀리 출신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주 특이한 점은 윈도우의 크기입니다. 이 DLO라고 하는 이 윈도우의 오프닝 크기인데요, 지금 한 뼘, 두 뼘이 안 됩니다. 두 뼘이 안 되는 정도의 아주 작은 높이를 갖고 있어요. 보통 럭셔리 자동차다 하면 어느 정도 윈도우의 크기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어느 정도 뒷좌석을 위해서 많이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벤틀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벤틀리는 뒷좌석을 어느 정도 스포티한 자동차로 설계를 해서 이 스포티한 자동차의 유리에 이 오프닝을 갖고 있어요. 이건 마치 스포츠카의 옆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주 늘씬하게 뻗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겉보기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주행 느낌도 스포츠카 같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타본 사람 우리나라 전체에서 2명밖에 없을걸요. 너무 잘난 척한 것 같다. 타이어 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편평비를 보면 30 시리즈 타이어를 쓰고 있어요. 인치 수로 치면 22인치입니다 22인치 30 시리즈 타이어가 무슨 고무줄 같아요. 고무띠를 여기다 붙인 것처럼 이렇게 얇은 편평비를 갖고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긴 하나, 그런 정도의 편평비를 갖고 있고요. 이런 편평비인데도 승차감은 훌륭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대단하죠. 이 서스펜션 구조를 가변 댐퍼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승차감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대단히 돋보입니다. 자, 이 차는 외관을 이렇게 보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먼저 한번 실내를 한번 보면요, 이 차는 진짜 실내를 꼭 봐야 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괜찮나? 이게 바닥에 모래가 좀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나요?
죄송스럽네. 이렇게 닫으면 안 되죠. 사실 원래는 이런 차는 이렇게 닫으면 안 됩니다. 이런 차는 이렇게 닫아야죠. 소프트 클로징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닫아야 되고요. 뭔가 느낌이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세상에. 처음에 딱 앉았을 때 이 사람을 위압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동차, 그런 것들이 사실 몇 없잖아요. 어지간한 차들은 이제 다 식상해. 근데 이 차는 확실히 위압감을 줍니다. 이 버튼들의 이 레이아웃이나 이런 게 마치 무슨 비행기에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또 가죽이 이게 실화냐 싶은 그런 가죽이에요. 그죠? 마치 어떤 곳에 들어있냐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곳에서 먹먹하게 내 목소리마저 먹어버리는 그런 공간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가 이상해, 귀가 먹먹해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방음이에요. 근데 특이한 점은 창문의 크기가 너무나 작다는 거예요. 이 측면 창문이 너무나 작고 앉았을 때 사이드미러 높이가 내 눈높이에 있어. 보통 사이드미러는 나보다 조금 낮춰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내 눈높이에 그냥 있다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게 요 아래가 안 보여. 내가 이 거대한 차에 눌려있는 느낌입니다. 머리 공간이 이 정도 남아서 그런가?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약간 올라가야 정상인가? 이 정도는 만들어줘야 초호화 자동차구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계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보통 아날로그 시계 같은 거 잘못 넣어주면 아날로그 시계에 들어있다는 것 자체가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벤틀리만큼은 정말 시계 선택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죠. 브라이틀링하고 같이 시계를 선정해서 이 시계 옵션만 1억짜리 옵션을 넣기도 하고요. 기계식인데 그거 시계 태엽 어떻게 감아요? 그거 기계식은 들고 다녀야 될 텐데, 이런 분 계시겠지만 시계 태엽을 감아주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알아서 그 안에서 돌아요.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정도로 이 시계에 대해서 집착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실내를 놓고 봤을 때는 화려함에 있어서는 정말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화려함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무선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들, 전자 제어식 기어 노브라든지, 이 벤틀리 엠블럼을 누르면서 내려야 돼. 언락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 이렇게 해야 내가 훌륭한 차를 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4G를 지원하는 이런 무선 연결이 되고요. 그렇죠. 네임 오디오가 기본으로 장착됩니다. 네임 오디오도 정말 훌륭한 그런 오디오 시스템이죠. 제가 이거를 뭐 몬테카를로에서 이렇게 시승을 해봤을 때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젠틀한데 힘이 너무 남아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그런 자동차가 됐습니다. 그때 이 느낌, 이 전체적인 느낌이 사실 주행해보지 않고서는 느끼지 못하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주행을 해보면 이 차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벤틀리 특유의 그 스포츠 세단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벤틀리는 그냥 럭셔리카가 아니라 스포츠 럭셔리카라는 그 독특한 장르를 구축하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 이런 윈도우,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건 사실 이거예요. 굳이 내비게이션을 뭐 숨겨놔. 그런데 이게 움직이고 나면 완전 고급스럽죠. 이걸 눌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나침반이야. 이건 뭐냐면 그냥 온도계, 이쪽은 초시계입니다. 이게 약간 스포티한 자동차고, 벤틀리의 기본적인 철학이 스포티한 슈퍼카면서 럭셔리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초시계가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랩타임을 잴 때 이걸로 주행을 하면서 랩타임을 재는 거죠. 물론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기능들도 최첨단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럭셔리함과 이 스포티함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컴포트로 가든가 스포츠로 가든가 아니면 벤틀리 모드로 가든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가속 페달을 한번 밟아 볼까요? 이게 바로 V8의 사운드. 사실은 어쩌면 WCB보다 V8을 더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벤틀리라는 건 사실 V8이 더 어울릴 수도 있거든요. 이 V8의 마지막을 쥐고 있는 벤틀리이기 때문에 벤틀리의 본래 갖고 있는 자신의 성격, 캐릭터를 이제야 되찾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빨리 이 차 V8을 꼭 시승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 안에 탔을 때 마치 슈퍼카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것, 그게 바로 벤틀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벤틀리 하면 뒷좌석이 더 중요하니까요. 와,
일단 뭐 앞좌석 뒷좌석 뭐 사방에 있는 유리가 다 이중 접합 유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 이렇게 훌륭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중 접합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중 접합 중에서도 굉장히 두꺼운 이중 접합이에요. 그리고 이 천장도 지금 라미네이티드 글래스로 되어 있어서 이 천장에서의 차음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 차는 지금 여기에 옵션으로 장착될 수 있는 모니터를 장착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럭셔리하고 굉장히 멋지게 느껴집니다. 아, 이게 진정한 멋이지. 이 넉넉한 공간, 그 공간이 넉넉한 게 과연 럭셔리한 건가? 자동차에 있어서는 공간이 그냥 남아도는 게 그렇게 럭셔리한 게 아니죠. 그렇다면 그냥 박스같이 차를 만들면 가장 럭셔리하게? 그거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럭셔리한 게 어느 정도 좀 럭셔리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럭셔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이 굉장히 럭셔리할 뿐만 아니라 창이 굉장히 작다는 것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점 중에 하나예요. 창이 작아서 스포티하게 주행할 때 굉장히 몸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에어벤트도 여기에 굉장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벤틀리 특유의 에어벤트를 조작할 때 이런 식으로 막거나 열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버튼들도 화려하기 그지없죠. 지금 금속으로 붙여지는 거 어지간한 메이커 같으면 약간 이렇게 플라스틱에 도금했을 텐데 그렇게 만들지 않고 벤틀리는 이런 것들 자체도 수십 킬로에 달하는 그런 엄청나게 무거운 그리고 굉장히 큰 그런 부품으로 실제로 만들어 넣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금속이에요. 고급스럽게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급 소재입니다. 굉장히 우직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어요. 저 앞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에어벤트와도 같은 형태의 에어벤트를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 벤틀리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저걸 따로 이렇게 떼어놨는데 묵직해서 뭐 돌덩어리를 두는 것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물건을 저기다 달아놨더라고요. 당연히 거울이 있고요. 뭐 잘생겼고. 뒤쪽에 카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가 뒤쪽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는 스피커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스피커가 희한하게 B필러 중간에 달려 있어요. 이런 위치에 달려 있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데 왜 문짝에 달지 않고 여기다 달았을까? 아마도 문짝보다 이게 조금 더 마운트가 더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둥에 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야지 더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뒷좌석에 앉았을 때 그 느낌 정말 화려하고 정말 멋지고 정말 훌륭합니다. 사실 모니터가 있으면 조금 더 볼 것들이 많았겠지만 그런 것들 좀 아쉽긴 하고요. 뒤에서 봤을 때 요거 조작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몸을 세워서 조작하는 거, 요거 조금 그렇게 럭셔리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해서 이걸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를 조절할 수 있죠. 내 시트를 통풍으로 해줘. 네, 통풍 되고요. 오토로 해줘. 네, 오토 되고요. 그리고 마사지 해줘. 마사지. 네, 마사지 좀 해주라. 그래. 좋은데? 좋아. 네, 마사지 이렇게 해주고요. 저 앞에 있는 저 엠블럼을 넣었다가 꺼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고급스러움이 너무 훌륭해서 떼서 집에 갖고 가고 싶어요. 집에 갖고. 자, 이제 갈까요? 네, 지금까지 벤틀리 플라잉 스퍼를 살펴봤는데요. 기존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럭셔리라면 뒷좌석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즐기는 자동차였다면, 이번에 바라보는 이 새로운 럭셔리는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즐기고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느낌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르쉐 파나메라의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포티함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럭셔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카